인간은 수백만 년 동안 단백질과 지방 위주의 식사를 해왔습니다. 우리의 몸은 아직 곡물 위주의 식사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베코지 박사의 글을 연속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2007년 1월 세계적인 의학 잡지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에는 흥미로운 조사가 실렸습니다. 전 세계 의학자와 과학자를 대상으로 1840년 이후 160년 동안 인류의 건강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현대의학의 업적이 무엇인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2위가 항생제, 3위가 마취, 그리고 4위가 백신, 5위는 DNA 구조의 발견 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1위의 주인공은 무엇이었을까요? 상하수도의 발전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조사에서는 과거 수많은 인간의 생명을 앗아갔던 콜레라와 장티푸스 같은 수인성 전염병이 사라진 것은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되고 하수도 시설이 설치된 이후부터였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영국의 더 타임즈도 인류가 고통받는 질병 중 80%는 수인성 질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과거 우리의 수많은 목숨을 앗아갔던 콜레라와 장티푸스 같은 전염병을 사라지게 한 구원투수는 바로 토목 엔지니어링이고 인류는 이 기술에 빚을 지고 있습니다. 만약 상하수도 시설이 없었더라면 아마도 아직까지 수많은 질병과 사투를 벌여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책을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질 위주의 식사로 전환된 것은 농경 이후의 일. 포도당은 적혈구의 유일한 에너지원이다. 그래서 인체는 언제든 자유롭게 포도당을 체내에서 합성하는 장치, 즉 포도당 신생 합성 과정을 진화시켰다. 반면 지방과 단백질의 일부는 우리 몸에서 전혀 만들어지지 않아 필수 지방산, 필수 아미노산이라 불리는 만큼 반드시 식사로 섭취해야만 한다. 그래서 인류는 400만 년 동안 수렵과 채집에 의존하여 지방과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해온 것이다. 하지만 당질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므로 필수 당질이라는 말조차 없다. 그러나 인류의 식생활을 확 바꿔놓은 것이 바로 농경이다. 인류가 농사를 짓기 시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1만 년 전 북부 시리아에서 요르단강에 걸친 지역에서였다고 한다. 어떤 이들은 중국에서 먼저 농경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그 주장에 의하면 약 1만 4천 년 전에 중국의 양쯔강 유역에서 벼농사가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농경이 정착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4천 년 전이라고 주장한다. 인류의 농경이 확대 정착된 것은 지구의 기후변동 덕분이기도 하다. 약 7만 년에서 1만 년 전 빙하기가 끝나고 간빙기에 들어서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했다. 그래서 사람의 주요한 양식이었던 대형 동물들은 서식지를 옮기거나 멸종하여 사람들은 수렵으로 식량을 얻는 게 어려워지게 되었다. 하지만 온난한 기후에서 식물이 번영하자 종자, 뿌리, 줄기 등 당질을 포함한 식물은 인류에게 귀중한 에너지원이 되었다. 그 후 약 7, 8천 년 전 지구는 일시적으로 춥고 건조해졌다. 진화학자에 의하면 식물의 열매를 수확하기가 어려워진 인간들이 안정적인 수확을 위해 인공적으로 식물을 재배하여 관리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런 과정을 거쳐 농경이 본격화된 것이다. 농경의 산물인 곡식의 큰 특징은 장기적인 보존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쌀처럼
나달 그대로 보관하거나 밀이나 옥수수처럼 분말로 가공하여 건조하면 식량을 얻지 못할 때에도 양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처럼 곡물을 비축하여 기아에 대처할 수 있게 되자 인구도 늘어났다. 농경 생활의 시작으로 수렵 채집 생활을 하던 때보다 같은 면적에 살 수 있는 인구가 20배에서 100배까지 늘었다고 한다. 또 농사에는 대량의 물이 필요하므로 물이 풍부한 큰 강 주변 등지에 모여 사는 편이 유리했다. 그래서 인류는 이때부터 대규모의 마을을 형성하며 정착 생활을 하게 된 것이다. 인류가 곡물, 당지를 일상적으로 먹게 된 것은 4000년쯤 전부터다. 400만 년이라는 인류 전체의 역사에 비하면 100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일어난 지 지극히 얼마 되지 않은 일이다. 한국, 일본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사람들의 주식은 대개 쌀이다. 그리고 주식 다음으로 많이 먹는 면류는 밀을 사용한 음식이다. 인도와 유럽 지역의 주식은 밀로 만든 빵과 면류다. 중미 지역은 옥수수와 감자류다. 지역은 달라도 당질 위주의 주식에 육류나 어패류로 만든 주반찬, 채소 등의 보조 반찬을 조합하는 형태는 크게 다르지 않다. 농경 생활을 하면서 생겨난 주식은 수렵과 채집에 의한 원시적인 식사법을 현재와 같은 식사법으로 확 바꿔놓았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주식이란 농경으로 곡물을 생산하게 된 후에 비로소 생겨난 개념이다. 사실 인류는 아직도 매일 곡물을 주식으로 먹는 생활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했다. 그 증거로 영국의 권위 있는 영양학 교과서 휴먼 뉴트리션 2004는 이렇게 쓰고 있다. 인간은 농경이 시작된 뒤로 곡물 위주의 식사를 해왔으나 진화에 필요한 시간이 어마어마한 탓에 우리 소화관은 아직 곡물 위주의 식사에 적응하지 못했다. 혈당치로 본 인류 식생활의 3단계. 1. 농경이 시작되기 이전 약 399만 년 동안 인류는 주로 수렵이나 채집에 의존하여 식량을 조달했으므로 곡물을 먹을 기회가 좀처럼 없었다. 다시 말해 전 인류가 슈퍼 당질 제한식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공복시 혈당치가 100이었다고 가정하면 식후 혈당치는 기껏해야 110에서 120 정도였을 테니 기껏해야 1, 20 정도인 혈당치 상승으로는 인슐린이 거의 추가 분비되지 않았을 것이다. 2. 농경이 시작된 이후 사람들은 매일 곡물로 당질을 섭취하게 되었다. 그러자 혈당치는 공복시 100에서 식후 140까지 상승하게 되고 기초 분비량보다 몇십 배나 많은 인슐린 추가 분비가 일어나게 되었다. 따라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의 베타세포는 그 이전의 399만 년보다 몇십 배나 지속적으로 일하게 된다. 혈당치의 변동폭도 수렵과 채집에만 의존하던 시대에 비해 2배나 커졌다. 3. 200여 년 전 밀에 대한 정제 기술의 발달로 흰 빵이 등장하자 식후 혈당치는 더욱 상승하여 160에서 170까지 오르게 되었다. 혈당치 변동폭은 6, 70으로 3배가 되어 인슐린 분비량은 농경이 시작되기 전보다 3, 40배까지 늘어났다. 혈당치를 내리는 기능은 인슐린에만 있으므로 혈당치가 상승할 때마다 췌장은 필사적으로 인슐린을 만들어낸다. 그 일을 4, 50년 동안 지속하면 결국 췌장은 피폐해져 인슐린 분비 장애를 일으키고 결국 당뇨병이 발생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당질 제한식을 해도 혈당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일은 없다. 당질 제한식은 식후의 급격한 혈당 상승을 개선할 뿐
정상치 이하로 혈당치를 내리지는 않는다. 공복 시 정상 혈당치는 70에서 110이다. 뇌는 혈당 이외에도 케톤체를 쓰지만 적혈구는 혈당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혈당이 너무 낮아지면 큰일이다. 따라서 우리 몸에는 공복 시에도 혈당치를 일정 범위 내로 유지하는 장치가 두 가지나 존재한다. 하나는 간에 축적된 글리코겐을 분해하여 혈당으로 만드는 과정이고, 다른 하나는 간에서 지방을 이용하여 당을 만드는 당 생성 과정이다. 이 두 장치 덕분에 당질을 제한해도 우리 몸의 혈당치는 적절하게 유지된다. 400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인류가 탄생했다. 인류가 수렵이나 채집으로 얻는 동물의 고기, 뼈, 골수, 곤충, 어패류 등은 모두 당질이 거의 없는 식품이다. 운 좋게 과일이나 견과류 등으로 소량의 당질을 섭취할 기회도 있었겠지만 그것은 전체 섭취량에 비해 아주 작은 양이었을 것이다. 인류는 약 400만 년이나 되는 세월을 당질이 거의 없는 식사를 하며 살아왔다. 그러므로 사람의 에너지 대사와 생리적 구조는 당질이 적은 식사에 적응하도록 변화했을 것이다. 그것을 무엇보다 명쾌하게 보여주는 것은 다름 아닌 인슐린이다. 인슐린은 인간의 몸에서 유일하게 혈당치를 내리는 호르몬으로 혈당치가 오르면 인슐린이 추가 분비되어 혈당치를 낮춘다. 우리 몸에는 체내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항상성 유지장치가 있다. 대표적으로 항상성이 작용되는 부분이 체온과 혈압 그리고 혈당이다. 병원 등에서 정전이 일어날 것을 대비하여 자가발전 장치나 배터리를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 몸에도 항상성을 혼란시키는 사태가 일어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겹겹이 마련되어 있다. 만약 혈당치가 지나치게 떨어지면 글루카곤, 에피네프린, 다양한 호르몬이 분비돼 혈당치를 상승시킨다. 어느 하나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더라도 다른 호르몬이 보완하는 체제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간에서는 당을 직접 만들어낸다. 그 덕분에 당질을 식사로 섭취하지 않아도 체내에 대량으로 비축된 지방을 포도당으로 바꾸어가며 저혈당에 빠지지 않고 살 수 있다. 폐와 신장이 두 개씩 있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는데 호흡이나 혈액 여과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혈당치를 유지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봤을 때 혈당치를 상승시키는 장치는 몇 가지나 되면서 혈당치를 내리는 장치가 인슐린 하나뿐이라는 사실은 참으로 부자연스럽다. 인슐린 분비가 완전히 정지되면 사람은 죽는다. 그런데도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이 약해져서 못 쓰게 되었을 때 그것을 대신할 기능이 없다는 것이 아무래도 이상하다. 하지만 원래 인류의 식생활이 기본적으로 수렵과 채집에 의존했기 때문에 당질을 과다하게 섭취해 고혈당이 발생할 위험이 거의 없었다고 한다면 금세 이해가 될 것이다. 혈당치를 올리는 것은 당질뿐이다. 그런데 원시 인류가 수렵이나 채집으로 얻었던 육류와 어패류에는 혈당을 올리는 당질이 거의 없는 대신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했다. 그러므로 수렵과 채집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이상 혈당치가 급격히 오를 일은 없다. 그것이 바로 혈당을 내리는 장치가 인슐린 하나뿐인 이유가 아닐까. 거의 일어날 리 없는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겹겹이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낭비이니 말이다. 지금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당질을 손에 넣을 수 있지만 본래 당질은 좀처럼 얻을 수 없는 귀한 영양소였다. 당질은 신속하게 혈당으로 바뀌어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중요한 영양소다. 또한 다시 먹고 싶은 매력적인 맛을 내기도 한다. 단맛은 인종과 개인을 넘어
만인의 식욕을 가장 자극하는 맛이다. 수렵과 채집을 하던 시대에도 과일로부터 당질을 얻었으리라 여겨지지만 그것은 아주 가끔 있는 일이었을 것이다. 과일에 들어있는 당질인 과당의 대사 경로가 다른 당질과 상당히 다르다는 것이 그 증거다. 전분이나 설탕 등은 포도당으로 변해 혈당치를 올리지만 과당은 극히 일부만 포도당으로 바뀌고 나머지는 대부분 간에서 중성지방으로 곧장 바뀐다. 중성지방은 굶주릴 때를 대비한 비축 에너지다. 지금까지 에베코지 박사의 글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당뇨병을 심각한 질병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혈당을 통제하는 것이 어렵다면 혈당약을 먹으면 되겠네요. 그냥 인슐린 주사를 맞고 식단을 조심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입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당뇨병은 동네 불량배가 아닙니다. 당뇨병은 조직폭력배의 대부임을 잊지 마십시오. 대부의 자격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당뇨병은 비열하고 지독하고 그리고 음흉한 악당입니다. 당뇨병은 사람들을 실명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며 만성심부전, 심장병, 다리의 절단을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매년 8만 6천 명의 미국인들이 당뇨병성 족부궤양으로 다리 절단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은 매년 2,000명이 발을 절단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는 20초에 1명씩 다리를 절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부터 의사들은 5, 60대의 당뇨병을 진단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베이비부머 세대의 평균 발병 연령은 37세라고 합니다. 더구나 당뇨병의 발병 연령이 빠르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현실이 두렵습니다. 제2형 당뇨병은 난데없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당뇨병의 위험에 빠져 있다면 당뇨병을 일으키는 음식들과의 결별이 필요합니다. 정제 탄수화물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설탕과 밀가루 식품은 과도한 혈당과 인슐린 수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아직 원시 인류의 몸과 다르지 않습니다. 원시 인류의 몸은 과도한 정제 탄수화물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고혈당의 피해는 자신도 모르게 차곡차곡 쌓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점차 늘어나고 몸은 최대한 버티기 위해 안간힘을 쓸 겁니다. 비만과 과체중인 사람들은 대부분 인슐린 저항성을 갖고 있습니다. 엄청난 양의 인슐린 분비는 혈당 수치를 비정상적인 수준으로 떨어뜨립니다. 저혈당으로 인한 아득함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심한 경우 정신을 잃고 위급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만성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 먼저 탄수화물을, 당질을 제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였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